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 얘기는 선크림 잘 고르는 법. 사실 다른 것들은 적당히만 잘 맞으면 쓸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는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눈이 시리면 하루 종일 고통스러우니까 제대로 골라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화장이 잘 먹는 걸 샀는데 눈이 시리고, 눈이 시리지 않은 걸 샀는데 화장이 자꾸 밀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잘 맞는 선크림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요새 선크림들 다 거기서 거기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형 제조사들 있잖아요.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메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선크림 하나를 심사를 받아요. 선크림 하나를 심사를 받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제품들은 그냥 보고를 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크림도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그런데 기능성 화장품은 허가를 받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사,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 보고가 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1호 보고, 2호 보고, 3호 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지만 1호 보고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들, 예를 들어서 나야시나마이드라든지 아데노신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을 어느 정도의 함량으로 넣으면 그냥 바로 통과가 되는 거고,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제조사들이 이미 심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 비슷하게 만들면 허가를 해준다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미 허가를 받은 기기심사 항목이 있으면 이 항목에서 조금씩 바꿔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2호 보고랑 3호 보고랑 그렇게 엄청나게 다른 것도 아니고, 2호 보고에다가 그럼 나야시나마이드라든지 아니면 아데노신 같은 것들로 주름 개선을 좀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받는 게 3호 보고이긴 한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1호 보고랑 2, 3호 보고 이렇게 두 개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심사를 받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임상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SPF를 통과하는지 PA를 통과하는지 이런 자외선 차단 임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새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다이소치 선크림들이 차단력이 안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또 아니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선크림들을 심사를 받았어. 심사를 받아서 통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받았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차단력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2호, 3호 단순히 보고를 통해서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임상을 받지 않고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차단력이 안 나와도 그렇게 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히 이번에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2020년, 2021년 그 당시에도 논란이 한번 크게 터졌었어요. 한국에 있는 다양한 선크림들이 자외선 차단력들이 안 나오더라, 그런 것들이 퍼졌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2호, 3호 보고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2호, 3호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외선 차단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능성 성분들을 같은 함량으로 넣었을 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같은 함량으로 넣었는데 그럼 효과가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형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얼마나 필터가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필터가 얼마나 핏하게 이런 차단막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차단 필터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 능력을 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틸 옥틸 살리실레이트랑 에틸 페롤레이트, 얘네 둘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자외선 차단 능력을 보이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을 넣어서 심사를 받았는데 다른 제품을 보고형으로 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성분들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만약 자외선 차단 임상도 받지 않았다면 차단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조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임상을 이미 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차단력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서로의 이야기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새 나오는 임상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마케팅용 임상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임상 기관들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케팅을 하려면 임상을 받아놔야 그걸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용 임상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임상이야 싶은 임상들도 많고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 관련된 임상들을 그나마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그런 마케팅용 임상들보다는 글로벌 표준 규격이 잡혀있기도 하고 시험 방식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체계적인 편이라서 그나마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표준 규격이 있으면 모두 다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민감성 테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다양한 양아치 짓이 많단 말이에요. 브랜드사에서 하는 양아치 짓, 임상기관에서 하는 양아치 짓. 그래서 어떤 기준을 딱 내려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선 관련해서는 임상은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보고의 방식으로 선크림들을 만들다 보니 많은 제품들이 서로 베이스가,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토대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영 선케어 1위부터 100위까지를 전부 다 크롤링을 해서 선스틱이라든지 선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제외해서 총 56개의 선크림을 모았고, 그리고 다이소 선크림들도 모아서 한번 엑셀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 자료를 고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면 6위 유형 1번, 6위 유형 2번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으로 묶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유기 필터, 같은 자외선 필터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기심사 품목들이 같은 필터로 다양하게 받아서 같아 보여도 다른 종류의 모처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눈시림이라든지 피부 자극이 이런 필터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필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내가 눈시림이 있는 게 어떤 유형이구나, 아니면 눈시림이 없는
게 어떤 유형이구나 이거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유기유형 1번으로 전부 한번 셀렉을 했어요. 이때 이 모든 선크림들은 다 같은 필터 조합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제조사도 전부 다 한국 콜마야. 아, 이 선크림들 중에 상당수는 같은 모처방을 사용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심 상목들은 약간 밀키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콜마가 된장찌개 밀키트를 만들었어. 그런데 A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린 소고기를 넣고 싶어. B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린 두부를 빼고 싶어. C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린 애호박을 조금 더 많이 넣고 싶어. 이런 정도의 변주를 원하면 그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하나의 밀키트로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골격 유형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라우누라 제품이 잘 맞았어. 그러면 다른 스킨천사라든지 아니면 셀리맥스도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10ml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구달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부 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리맥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글리세릴 4 아이소스테아레이트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카프릴릭, 카프릭트,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같은 걸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일들과 그리고 유압 분산 시스템 때문에 발림성이라든지 사용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 사실 미백 성분이라든지 주름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컨셉 성분들 있죠. 그런 컨셉 성분들 때문에 피부 자극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눈시림 같은 경우에는 필터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기유형 1번, 2번, 3번, 4번 등 여러 가지 유기유형들을 사용해 보시고 이 중에서 눈시림이 가장 없는 걸 고르셔서 그 안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용감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도 약간씩의 오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리카를 많이 넣었다거나 아니면 폴리실세스 퀴옥세인 같은 이런 피막 성분들을 많이 넣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유기 필터 성분들이 내 눈으로 잘 안 들어가니까 눈시림이 덜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유기유형 2번을 보면 이게 비플레인 녹두 선크림, 이게 VT 선크림, 이게 프란츠 제품 보시면 셋 다 제형이 전혀 다르죠. 내가 만약 유기유형 2번이 맞는다 라고 하신다면 이 안에서 나한테 맞는 사용감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프란츠 멜리시카 촉초 썬팟은 무슨 10ml당 9,900원이야. 진짜 개비싸. 비플레인 녹두 선크림 같은 경우는 10ml당 2,045원이에요. 근데 사용감은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싼 게 제일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기준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올영 랭킹권에 있는 선케어 제품들 중에서 선스틱이랑 그리고 선스프레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뺐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거다. 얼굴에 뿌리는 게 아니다. 선스틱도 좋긴 한데 분명 좋은데 정량 바르기가 쉽지가 않다. 선쿠션도 마찬가지야. 이건 선쿠션은 아닌데 팩트라든지 쿠션 제형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 양이 한 15g에서 16g 그쯤 돼요. 사실 뭐 쿠션 팩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량씩 엄청 얇게 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팩트를 선크림만큼 발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두세 번 만에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발라?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수정 화장용, 수정 선크림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팩트고 선쿠션이고 선스프레이고 선스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정 화장용이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가기 전에 몸에 쓱쓱 바르는 용도라든지 그런 용도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추천을 다 추천하고 싶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뺐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메인으로 사용할 선크림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메인으로 사용할 선크림을 위주로 자료를 구성해 봤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거는 어떤 선크림이 나쁘다, 어떤 선크림이 좋다 이걸 나누기보다 나한테 맞는 선크림을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구성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순서는 1번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유기 선크림 종류를 찾는다. 만약에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유기 선크림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앞선 유기 유형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등을 각각 한 개씩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한테 맞는 선크림을 찾았다 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으로 같은 유형을 가진 선크림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사용감을 찾는다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도 유용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이프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